이용한 서지컬 가이드의 제작과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강현민 원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 네, 저는 사전에 녹화를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틀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플란트 스튜디오와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가이드의 제작 및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BDPG 21기 강현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플랩리스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하는 IB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랩리스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을 열지 않고 뼈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이 간편하고 최소 침습으로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간에 임플란트 드릴의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CBCT를 추가로 촬영하게 되는데요.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X선을 조사하는 것 같아서 가이드 수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지컬 가이드는 대부분 외주를 주어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작은 외주를 주고 가이드를 받아 수술에 활용하였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술자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작된 가이드를 정말로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직접 제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약 1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 도입했을 때는 설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3D 프린터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로웠지만 숙달되고 나서는 수술장에서 고민이 줄어들고 수술 중간에 CBCT를 이용하여 패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과 가이드 설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한 자료를 체득합니다. CBCT를 촬영하여 골조직의 정보를 얻고 트리오스를 이용하여 치아 및 연조직의 정보를 얻습니다. CBCT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진단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27번 자리에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를 설계하는 케이스입니다. 준비가 되면 가이드 설계를 시작합니다. 저는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서지컬 가이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설정해 줍니다.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 계획 및 서지컬 가이드를 선택하고 최종 보철물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기 위하여 가상 크라운을 선택해 줍니다. 악궁의 흐름에 맞게 가상 크라운을 대략 위치시켜 줍니다. 측면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미세 조정을 해주어 대략적인 최종 보철물의 위치를 계획합니다. CT의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데이터의 무게를 낮추기 위하여 설계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줍니다. 필수적이진 않지만 컴퓨터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교합 평면을 설정해 줍니다. 미리 설정해 놓았던 케이스에 따라 CT의 단면을 함께 보여줍니다. CT와 트리오스 데이터를 병합합니다. 치아 정보가 충분하며 디지털 자료가 정확하다면 병합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CT의 아티팩트가 많아 뿌옇게 나오거나 잔존 치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동 병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동으로 병합하거나 최초의 자료를 체득할 때 표지자를 미리 설정해 주어 병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BS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랩리스 서저리를 하는데 활용도가 높은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BS 임플란트에서는 가이드 제작을 위한 픽스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지컬 가이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플란트의 위치, 깊이, 식립 방향 등을 설계합니다. 이때 미리 설정해 두었던 가상 크라운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픽스처의 대략적인 위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후 미세 조정을 통하여 위치를 잡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최종 보철물에서 교합면의 중앙에 임플란트 홀이 생성되도록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홀에는 오픈 타입과 클로즈 타입이 있습니다. 오픈 타입은 개구량이 부족할 때 측면에서 가이드 드릴을 접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견고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클로즈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리브는 가이드 드릴의 배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메탈로 처리하거나 레진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은 메탈 슬리브가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의 외형을 그려줍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그려도 되고 띄엄띄엄 포인트를 찍어가며 그려도 됩니다. 여기서 가급적 치아를 피게 하는 면적을 넓게 하면 가이드의 안정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릴링 시 골질에 따라서 드릴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가이드의 안정성이 좋지 못하면 원하는 위치에 드릴링이 되지 않고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외형을 만들어준 뒤 보기창, 바 등을 그려줍니다. 보기창은 가이드를 시작했을 때 치아에 밀착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바는 가이드의 유리단을 견고하게 잡아주어 가이드의 비틀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상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길게 바를 만들어주고 하악에서는 X자로 바를 만들어서 혀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3쉐입에서는 모든 책임을 치과의사에게 넘기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임플란트 픽스처 위치에 대한 동의서와 가이드 설계에 대한 동의서 두 가지를 승인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된 가이드는 STL 파일 형식으로 출력해 줍니다. 출력된 STL 파일의 모습입니다. STL 파일이 만들어지면 3D 프린터로 가이드를 출력해 줍니다. 저는 덴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니스 D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 당시 가장 저렴해서 구매하였습니다. DLP 방식이며 임시치아, 덴처 등의 다른 보철물도 출력 가능한 모델입니다. 아직은 가이드 제작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설정에서 저충 두께를 설정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D 프린터는 여러 장의 평면 슬라이스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프린팅을 합니다. 그때 쌓아 올리는 높이를 적층 두께라고 부릅니다.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STL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 좌표기에 맞게 정렬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프린팅을 하면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인 3D 프린터의 특성상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게 됩니다. 저 정도 높이라면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팅하기 좋은 위치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자이로 비전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자이로 비전의 동그란 원을 돌려주면서 이리저리 굴리면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DLP 방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허공에 떠있는 슬라이스가 발생하게 되고 적층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께서는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가이드 홀이 위치하는 곳에 생성된 지지대만 조금 손봐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3D 프린터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슬라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 슬라이스 역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출력된 슬라이스 데이터는 USB로 저장하여 수동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와이파이로 전송하는 방식도 있지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동으로 파일을 옮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3D 프린터의 모습입니다. 옆에 종이컵의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바닥에 수평만 잘 맞다면 어디든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실수를 줄이도록 하여 확인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출력이 끝난 뒤 경화기까지 돌린 결과물입니다. 가이드에 붙어있는 지지대는 디스크 휠을 이용하여 잘라내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저는 오스템의 원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IBS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혼합형으로 가이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로는 골 내 가이드를 형성하여 식립 방향 및 깊이를 설정해주고, 식립하는 임플란트의 파이널 드릴로 식립구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티슈 펀치 또는 최소 절개만 시행한 뒤 원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이널 드릴의 직경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식립구를 형성해주고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식립하고자 하는 픽스처에 맞는 파이널 드릴로 식립구를 마무리해 주는데 이미 대부분의 드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패시브하게 드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픽스처를 식립해주고 파노라마 또는 CT를 촬영하여 식립된 픽스처를 확인합니다. 수술 준비를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수술 당일에는 보통 접수에서 귀가까지 30분 내로 끝나고 있습니다. 플랩리스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입니다. 17번과 47번을 복합치주염으로 발치하였습니다. 약 한 달 뒤 잇몸이 안전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방법으로 설계한 가이드의 모습입니다. 술 전 가이드 시적, 술 후 포토입니다. 가이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원하는 위치의 임플란트를 빠른 시간 내에 식립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계획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잘 식립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의 장단점입니다. 플랩리스 수술에 용이합니다. 뼈를 보지 않고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식립 위치 및 방향을 잡는 것이 어려운데 미리 설계된 가이드를 이용하여 수술장에서의 고민이 줄었습니다. 플랩리스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술 후 통증, 부종 등의 부작용이 적습니다. 기존의 오픈 서저리로 임플란트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수술할 때 환자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내원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이드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 수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가이드를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전에 설계하고 오후에 수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정 급한 분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공통된 단점일 텐데요. 가이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이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술장에서 시간 및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이 단점은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서지컬 가이드 외에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측으로 구치부가 없으신 분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을 해야 할 때 임시 틀니의 바이트를 복제하여 임플란트 보철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오스를 이용하여 임시 틀니를 스캔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반으로 잘라서 편측으로 물리고 반대편을 스캔해주면 임시 틀니의 VD와 CR을 재현해 주어 안정적인 임시 치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임시 치아로 VD 및 CR을 다시 평가한 뒤 최종 보철물로 이행해 주었는데 기공 과정이 단축되어 편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후 케이스가 더 쌓이면 관련 내용으로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이드 시스템의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플란트 보철도 디지털화해서 모델리스 보철을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테라하츠라는 레진이 있는데 굴곡 강도가 200MPa 정도로 높아서 최종 보철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라하츠의 장점이 자연치와 마모도가 비슷하다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구치부 임플란트 보철물의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접치 및 대합치와 마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합 간섭을 줄일 수 있고 프린팅해주면 되기 때문에 AS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도입하면 사용해보고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전학 임플란트에 활용해보진 못했습니다. 무치학에서는 트리오스 데이터와 CT 데이터를 병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플란트 또는 레진 블록 등을 이용하여 표지자를 만들어 병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고 잘 되는지 확인해 본 뒤 케이스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임플란트를 서지컬 가이드로 직접 원내에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현면 원장님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자, 5분 정도 또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5분 정도 좀 느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